네이버에 저희 병원 검색하시면 연관 검색어로 사마귀가 제일 먼저 뜨는데요. 실제로 사마귀는 기본적으로 전염성이 있고 미간을 해칠 뿐만 아니라 부위에 따라 통증도 있어서 정말 빠른 제거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편평사마귀에 대해 자세히 살피려 합니다. 그동안 환자분들께 받았던 편평사마귀 탑 3 질문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상 국내 환자 60% 이상이 HBV 바이러스 보균자이니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주변 공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5년차 연세희 의원 대표원장 박성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편평사마귀 치료 탑 3입니다. 보통 여름철에 워터파크, 휴양지 갔다가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되어 아닐 거야 고민하다가 딱 이 시기쯤 쫙 번져서 치료를 받으러 오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편평사마귀를 치료하면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들을 총정리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편평사마귀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데요. 바리에이션으로 국소 부위만 해도 될까요? 그리고 그냥 버티면 안 되나요? 어차피 면역력이 떨어질 때만 번지는데요. 또 함께 섞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편평사마귀의 경우 레이저 치료를 없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편평사마귀는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으로 생기는데요. 그래서 레이저로 바이러스 자체를 태워 없애는 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더 중요해지는데요. 이게 단순히 눈에 보이는 사마귀만 제거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바이러스는 이미 환부 주변의 피부에도 잠복해 있기 때문이에요. 많은 환자분들께서 이 부분만 해주세요. 여기 티가 나니까요. 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면은 재발이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한두 개만 제거하면 당장은 좋아 보이고 가격도 저렴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원래보다 더 넓게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치료할 때 최대한 풀페이스로 얼굴 전체를 한 번에 정리하는 방식이 보다 효과적입니다. 과잉 진료가 아니니 이 부분은 의사의 판단을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치료는 어빔약을 레이저로 치료하는데요. CO2 레이저로 하는 병원도 있지만 CO2 레이저는 날카롭고 아프기 때문에 얼굴에 흉터나 색소 침착을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어빔약 레이저는 그보다 조직 손상이 적고 재생도 빠른 레이저라서 얼굴 부위에는 훨씬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냥 버티면 안 되나요? 어차피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만 번지는데요 라는 생각은 상당히 조심해야 하는 생각입니다. 생각보다 면역력이 떨어지는 경우는 꽤 많고 편평사마귀가 정말 번질 때는 얼굴, 목, 등까지 순식간에 쫙 번집니다. 뿐만 아니라 환자분들이 편평사마귀 환부를 무심코 자주 만지는 거 아시나요? 화장할 때, 세수할 때, 스킨 바를 때 바이러스가 다른 부위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편평사마귀가 있으면 시술 받을 때도 제약이 생기는데요. 예를 들어 리프팅이나 멀티니들 시술을 할 때 그 부위가 편평사마귀가 있으면 그 부위는 시술을 최대한 피해서 시술해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팁이나 바늘이 피부를 미세하게 찌르면서 바이러스가 묻어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리프팅, 스킨 부스터, 스킨 보톡스 효과가 불균등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항상 편평사마귀부터 먼저 해결하자고 말씀드립니다. 선생님, 근데 사마귀 치료에 레이저 치료 말고 냉동 치료라는 방법도 있잖아요. 왜 얼굴에는 냉동 치료는 잘 안 할까요? 냉동 치료는 영하 196도 액화질소로 병변을 얼려서 괴사시키는 방법인데 냉동 치료는 깊이를 정밀하게 조절하기 어렵고 멜라닌 세포까지 손상시키기 때문에 피부에 저색소 침착을 만들게 됩니다. 쉽게 말해 하얗게 변색시키는 거죠. 혹시 유튜브에 러시아 시베리아 가장 추운 곳에 사는 사람들 영상 보신 적 있으실까요? 아래처럼 피부가 변색됩니다. 또 편평사마귀는 대부분 얇고 넓게 퍼져 있어서 냉동으로는 균일하게 제거하기 어렵고 재발률도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나오는 입자 자체가 되게 굵게 나오기 때문에 편평사마귀를 정확하게 포커스를 할 수가 없어요. 결국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고 병변만 선택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어빔약 레이저가 가장 적합한 거죠. 두 번째 질문은 정말 많이 받습니다. 편평사마귀는 왜 보험이 안 돼요? 손이나 발사마귀는 된다고 하던데요. 네, 바로 가격입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이죠. 이 부분은 사실 의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저도 보험 진료를 하고 싶어도 치료의 행위 코드가 다릅니다. 쉽게 말해 같은 질병 코드를 써도 부위와 치료 행위를 심평원에서 체크한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족저사마귀나 손사마귀는 인류두종 바이러스가 피부 각질층을 깊게 침범해서 염증도 일으키고 접촉 시 통증도 큰 편입니다. 실제로 발바닥 사마귀가 있으면 걷기도 힘들어 발변형이 생긴 분도 많으시고요. 그래서 건강보험에서는 치료 목적이 뚜렷한 감염성 질환으로 인정하는데요. 그래서 급여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하지만 편평사마귀는 조금 다릅니다. 바이러스랑은 전문 같지만 대부분 얼굴, 목, 팔 위쪽, 가슴, 노출 부위에 얇고 평평하게 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능적 문제나 통증이 거의 없는데요. 그래서 심평원도 미용적인 불편감이 주된 이유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급여 진료로 빠지게 됩니다. 세 번째 질문은 편평사마귀 치료로 재발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입니다. 안타깝게도 체내 HPV 바이러스는 없어지지 않고 잠복하는데요. 그래서 완전히 없앤 뒤에도 피부 면역 관리를 하지 않으면 다시 올라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스트레스나 피로, 수면 부족, 자외선 노출은 최대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편평사마귀 레이저 치료를 받으면 피부가 굉장히 민감해지거든요. 그래서 치료 직후에는 반드시 재생관리와 피부 장벽 회복을 병행하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어빔리아그 레이저가 CO2 레이저보다 덜 아프고 피부에 덜 자극을 주는 건 사실이지만 미백관리 레이저 토닝과 같은 가벼운 자극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데요. 과도한 각질 제거, 스크럽, 필링 제품은 최대한 피하시고 화장품도 순한 제품으로 사용하길 강력 추천합니다. 피부에 계속 자극을 주게 되면 흉터나 기미 등 색소가 올라올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오늘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편평사마귀는 최대한 빨리 제거하는 게 정답입니다. 그리고 후 관리도 열심히 하시고요.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혹시 편평사마귀에 대해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 적어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박성원 원장이었습니다.